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죠. 1등. 대형 SUV, 그것도 수입차 중에 1등 X5입니다. 30D 모델인데 세상 근데 하등 쓸모없는 시승기가 X5 시승기거든요.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선 작년인가 아마 출시가 됐을 겁니다. 뉴 X5라고 해가지고 페이스리프트가 이루어졌고, 그 당시에도 영상을 찍어서 아마도 전해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좀 변경이 됐고, 그리고 측면으로 보면은 디자인이 그렇게 많이 변경된 건 없습니다. 후미등의 디자인이 약간 바뀌고, 그리고 전면 헤드라이트가 가장 좀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방향지시등을 넣었을 때 예전에는 그냥 들어왔다 나가는 거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켜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좀 이뻐졌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기존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차는 항상 신형이 옳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신형이 옳다라는 말이 이렇게 딱 실내에 타보면 더 가깝게 와 닿는데요. 우선 12.3인치, 14.9인치 이게 이제 커브드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도 훨씬 큰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계기판과 스티어링 휠인데, 스티어링 휠은 신형은 아닙니다. 예전에 스티어링 휠을 그대로 가져온 거고, 한 가지 바뀌었다면 이쪽에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이 기능이 빠진 거예요. 눌려지지가 않습니다. 이것만 살짝 뺀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버튼을 누르면 계기판 가운데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미디어부터 지포스, 콘텐츠, 그리고 AR.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AR로 해놓고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AR이 어두우면 어떡하냐 라고 했을 때, 어두워도 슈퍼비전을 켠 것처럼 되게 빠르게 전환을 해줍니다. 밝아요, 어두운 상황에서도. 그래서 밤이나 낮이든 뭐 좋은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냥 속도를 여기에 띄워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의 레이아웃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오, 되게 멋있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깔끔하고 이쁘잖아. 네, 네. 딱 봐도 이렇게 되어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하나, 둘, 셋, 넷, 5가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을 딱 잡았을 때 두께 같은 것들은 정말 그 프리미엄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뒤편에도 펀치가 파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와중에 이렇게 잡지 않고 이렇게 잡고 있어도 손가락이 탁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신경 쓴 거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바뀐 것들이 이런 에어벤트, 이렇게 잠그는 것들, 그리고 돌려서 바람의 방향을 정하는 것들, 직관적이에요. 좋은 것 같고요. 이제는 이 에어벤트의 이 얇기가 되게 얇아져서 아마도 이쪽에는 방향제나 다른 걸 못 꽂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거치대도 이제는 꽂기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꽂으려면 이쪽이나 조수석 쪽 저기인데, 근데 이건 직관적인데 실제로 많이 조작하는 공조는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2단계로 해야 되고, 터치이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조작하기가 좀 힘들다, 주의력이 분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아쉽죠. 기본적으로 온도 조절이라든지 풍량, 이런 것들은 물리 버튼으로 좀 빨리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점이 요거죠. 많이들 아쉬워하시는데 이 토글식 기어 시프터. 왜냐면 기존에는 이제 크리스탈 기어 노브나 뭐 이런 것들 들어갔었는데, 봉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 토글식이 이제 감속 마력을 좀 한 5마력 정도 내려주는 뭐 그런 기어 시프트가 들어갔고, 예전에는 한 번 밀고 뒤로 쳐가지고 S 모드로 바꿨다면, 이제는 한 번 더 D 모드에서 한 번 더 내리는 걸로 이제 S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한 번 더 누르면, 한 번 더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이제 D 모드, 그리고 P는 따로 또 버튼으로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스포츠 모드, 컴포트, 에코 프로, 그리고 HDC라고 하는 이제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가 위치해 있고요. 오토홀드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또 하나 에어서스가 달려 있기 때문에 차량의 이 높이를 5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 차가 이렇게 하면서 최고 단계로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동일한 방식으로 차고가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트렁크에서도 이 에어서스를 내릴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도어를 다 닫은 상태에서 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뒤쪽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상당히 좀 차이가 커요. 맞아요. 예전에 한창 반도체 모자랄 때는 이런 거 빠졌던 모델도 많은데, 이제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확실히 좋죠. 진짜 그 패밀리카로 딱 쓰기에 가장 좋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트렁크도 이렇게 열리잖아요, 2개로. 그래서 아이랑 함께 거기 앉아서 음료를 마신다든지 이런 것들도 즐기실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델은 7인승이라서 이 러기지 스크린이 전동이 아니에요. 근데 5인승
5인승은 전동입니다. 이 누르면 나와요. 이렇게 바닥에서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요한 또 변경 사항이고, 조수석 앞쪽에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 바가 들어가. 요게 근데 개인마다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예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촌스럽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냥 쏘쏘해요. 그냥 별 감흥이 없습니다. 저런 걸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시트는 다 아시다시피 BMW 인디비주얼 메리노 가죽 들어가서 만져보면 부들부들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촉감이라든지 앉았을 때 푹신함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할인이잖아요. 할인. 지금 이 차량의 가격이 1억 2,360만 원인데, 이 영상을 찍는 24년 4월 기준으로는 30D는 1,100만 원 할인입니다. 이 영상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이제 1,100만 원 할인으로 안내 받으실 수 있고,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신다고 하더라도 고정 댓글 통해서 클릭하시면 최고의 견적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선택안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X5인데 나는 좀 유지비를 좀 저렴하게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30D나 50E, 그리고 난 가솔린 하고 싶다라고 하면 6기통 가솔린 엔진 40i, 난 좀 쏘고 싶다. X5M 너무 부담스럽다. M60i,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를 주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선택하시든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혹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맞게 선택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BMW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성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변경사항은 여기까지가 가장 큰 변경사항일 것 같고요. 타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정차해 있을 때 디젤, 우리 그 특유의 디젤 소리, 딸딸딸, 그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잘 몰라요. 그리고 진동도 진짜 짜잘한 진동, 거의 없다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엔진 스타트 스탑이 딱 걸려도, 예전에는 디젤 특유의 음색이라도 좀 들렸었는데 밖에서 들으면 조금 나긴 하거든요. 실내에서는 이게 디젤인지 뭐 가솔린인지 맞아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기통 디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저속에서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출발할 때도 디젤인지 잘 몰라요. 요즘 디젤은 가솔린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거의 끝판왕에 있는 그런 디젤 엔진이죠. 지금은 컴포트 모드입니다. 컴포트 모드. 남자 3명 타고 있고요. 밟아볼게요. 네. 요 정도 가속감. 이게 5인승은 공식 제로백이 6.1초고 7인승은 6.3초인데 되게 빠른 겁니다. 이 무게에 6.3초에 100km를 뚫는다? 진짜 빠른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스포츠 모드를 또 안 넣어볼 수가 없는데. 이 정도의 속도로 가속이 된다. 이게 원래 보통 그 디젤 엔진 특성상 초반에 그 낮은 RPM에서 토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느낀 것처럼 나중에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더 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최고 토크를 내주는 구간이 길어요. 1500rpm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고, 가솔린이 아마 1850rpm부터 최대 토크가 나올 텐데, 그만큼 우리가 실사용하는 구간 혹은 그 구간을 조금 더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토크를 풍부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거의 70토크 가까이 됩니다. 60대 후반 토크인데, 가솔린으로 그걸 뽑아내려고 하면 일단 뭐 거의 4000cc 준하는 그렇죠. 엔진을 넣어야 그 정도 토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효율이 되게 좋아요. 확실히 이 디젤이 요새 인기가 없다, 뭐 지금 퇴출 당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타보면 효율도 좋고 힘도 좋고 여러모로 좀 만족스러운 그런 파워트레인 같아요. 저희는 지금 천안에 살고 있잖아요. 30D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그렇게 막히지도 않고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가는 길들이 좀 많기 때문에 연비가 좋거든요. 솔직히 뭐 X5나 뭐 X7이나 뭐 하여튼 배기량이 큰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을 사는 건 산다 쳐요. 근데 멀리 갈 때 부담스럽습니다. 기름값이.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PD들이랑 같이 부산을 놀러 갔다 온다 라고 하면 갈 때 풀주유 뭐 13만 원, 가서 풀주유 13만 원, 오면 또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진 40만 원이 그러니까 기름값으로 나가는. 비행기 타는 거죠. 비행기 타는 거예요. 그게 더 쌀 수도 있습니다. KTX 특실 끊는 게 더 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이 없거든요, 디젤은. 지금 계속 탔는데 주행 가는 거리 717km 뜨거든요. 처음에 이 차량을 풀주유로 받았을 때 800 몇 킬로 떴었어요. 부산 갔다 올 수 있거든요, 충분히 한 번 주유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요소수는 들어가지만 좀 든든한 거죠. 운전자 입장에서는 기름값도 뭐 연비 좋고, 이 정도 등치에 연비를 두 자리를 볼 수 있다?
박수를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에스턴 마틴 그 시승기나 고배기량 시승기들 보면 연비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내 활동 반경에 고급 주유소, 고급 휘발유를 넣을 수 있는 주유소만 알아놔라 이렇게 하는데 이 차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시내 주행 연비, 복합 연비, 고속 연비 준수한 편입니다. 이 정도의 토크랑 힘을 가지고, 그리고 40D 모델이 있거든요. 이게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40D 모델이 생겼는데 지금은 뭐 온라인 에디션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300마력대 중후반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고, 예전에는 M50D가 나왔는데 이건 잠깐 나왔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40D로서 이제 그 아쉬움을 조금 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출력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뭐 추월 가속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보여드릴게요. 또 이제 승차감 궁금하시잖아요. 가족들끼리 많이 타실 거고 여러모로 많이 타실 텐데, 확실히 이게 M 스포츠 패키지라고 하더라도 부드럽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렇게 한 28km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 그 에어서스가 받아주는 느낌들이 상당히 좋은데, 에어서스가 이 줄어들고 늘어나는 폭이 좀 짧은 것 같아요, 이 차는. 생각보다요. 생각보다. 왜냐면 3챔버 에어 서스펜션 달린 차들을 몇 번 타봤잖아요. 똑같은 구간을 이제 갔을 때 좀 이렇게 받아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3챔버까지는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늘어났다 줄어드는 폭이 상당히 좀 짧게 느껴진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에 대한 무한한 기대감이 있다면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하지만 편한 승차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비싼 차량 대비 그렇다는 거지 서스펜션이 좋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각진, 이런 방지턱들도 이 정도면은 좋은 승차감입니다. 좋은 서스펜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방지턱을 만나도 막 엄청난 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편안하게 다 넘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방지턱을 딱 넘었을 때 이렇게 넘고 나서의 움직임, 출렁출렁 끝, 그러니까 바로 서진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3시리즈처럼 뭐 넘자마자 차렷, 이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설명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그게 불편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딱 자세가 정자세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물렁한 걸 찾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X라인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X7이나 X5는 X라인 사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왜냐면 M 스포츠 패키지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너무 탄탄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가족이랑 탈 건데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디자인적으로는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X라인이 조금 더 부드럽기 때문에 X5 안에서도 X라인을 선택하시는 게, 부드러운 거를 원하신다면 그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친구가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을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승차감에 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이런 소음, 진동, 떨림, 소음이랑 진동은 거의 가솔린에 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불쾌감도 없고, 그러니까 NVH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차량입니다. 풍절음도 진짜 세게 달려도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뭐 미션, 뭐 말해봐야 뭐합니까 이거는. ZF 말해봐야 뭐예요. 뭐라고 이제 말하기도 좀 민망한데 하도 많이 얘기해서, 똑똑하다, 스마트하다, 내 마음을 아는 것 같다, 환상의 페어다, 뭐 모든 수식어를 다 갖다 붙여도 ZF는 표현을 못 해내는 것 같아요. 디젤조차도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미션이 잘 받쳐줘야 되거든요. 미션에 대해서는 진짜 깔 게 없어요. ZF는 어떤 시리즈 1, 2, 3, 4, 5, 6, 7 시리즈, 뭐 X1부터 뭐 XM까지 절대 깔 수가 없어요. 그 차량에 맞게 세팅을 어떻게 이렇게 잘 해놨을까? 그게 본인들의 노하우겠죠. 근데 그 노하우가 숙성될 대로 돼서 이젠 더 이상 뭐 건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 뭐 시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질감이나 촉감은 굉장히 좋은데 내 몸에 맞게 맞출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앞뒤로 빼고 높이 조절은 물론이고요.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내 등 모양에 맞춰서 맞출 수 있는 거, 볼스터도 다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몸에 딱 맞게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디젤이다 보니까 이런 산길 같은 데 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캠핑이나 이런 데 자주 가시니까. 그렇죠. 그 오르막에서 흔히 말하는 그 우리 빠따 끝내줍니다. 진짜 보니까. 끝내줘요. 평지 달리듯이 올라가던데. 밟고 뭐 기다리고 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엑셀만 지그시 밟아주면 바로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진짜 시원시원하게 가속이 되는 걸 또 느낄 수가 있어서, 그럴 때 좀 뿌듯하죠. 차를 샀는데 어떤 오르막길을 만나도 힘있게 그냥 쭉 가버리면 잘 힘 좋다. 옆에 있는 사람은 또 네 차 진짜 힘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 좀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족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지 않을까. 실제로 타시는 분들, 우리 180이 넘는 비동생이 탔을 때는 어땠어? 운전할 때 제일 편안한 정도의 포지션. 그러니까 보조석도 그렇고 그런 상태에서 뒷열이 보통은 좁잖아요. 딱 앉으면 주먹하고도 하나가 더 남아요.
아, 되게 여유롭다 그런 것도 있고 요즘은 뭐 신발이 너무 다양해서 굽이 높은 것도 있는데 일반 단화 기준으로 넣었을 때 발 앞에 넣으면 한 2, 3cm 이상 충분히 더 들어가는 공간이 부족해서 X7을 타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실제로 한다? 그렇더라고요. 주변에 X5를 산 지인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고 한 1년 타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아, X7 살 걸. 왜냐면 좀 실내 공간이 밖에서 보면 차 진짜 커 보이거든요. 근데 실내는 생각보다 작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또 큰 실내를 좋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X7에 대한 그 미련이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전륜구동 차량들은 실내를 빼기가 좀 용이해요. 근데 후륜 베이스 차량들은 실내 공간 빼기가 힘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엔진은 앞에 있고 뒷바퀴로 굴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드라이브 샤프트가 차 밑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도 더 답답해 하시고,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브랜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뭐 벤츠나 BMW, 포르쉐 실내 공간에 관심이 없어요. 얘네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드라이빙 포지션 잘 나오고 다 똑같은 차지 뭘 이렇게 크게 빼야 되냐라는 그 생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알아보시는 분들은 뭐 앉아도 보셨을 거고 시승해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공간이 부족해서 X5가 좀 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실제로도. 그리고 이렇게 지금 올라와서 65km 정도 컴포트 모드에서 살짝만 엑셀을 밟으면 토크가 이제 풍부합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냥 컴포트 모드에서도 이 올라갈 때의 엔진의 회전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되게 부드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막 가속을 좀 급하게 할 때 디젤 특유의 소리가 나냐? 안 나요, 그것도.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역할도 크겠죠. 클 거예요. 이게 어찌됐든 엔진의 동력 성능을 조금은 도와주고 시동이 걸릴 때 좀 더 부드럽게 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하는 건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30D 디젤 모델에서. 이런 지금도 거의 풀악셀이거든요. 단언컨대 차에 관심 잘 없는 분들 태우고 가솔린이게 디젤이게 물어보잖아. 못 맞춰요. 아, 저도 그럴 것 못 같아요. 맞춰요, 이거. 진짜로. 가솔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도 잠깐 해보면 이 정도 한 75, 74 풀악셀을 밟을게요. 그러면 이제 몸이 탁 뒤로 제껴집니다. 파묻히기 시작해요. 이 정도까지. 298마력이라고 하더라도 안 부족해요. 300마력에서 2마력 빠졌습니다. 298마력 다 못 써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30D다 보니까 뭐 연비를 그래도 신경을 계속 쓰기 때문에 이렇게 밟을 일이 많이 없어요. 근데 밟는 순간이 온다 한들 원하는 만큼 밀어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진할 때 이렇게 카메라 돌아가는 거 되게 좋더라고요. 스티어링 휠을 꺾는 대로 이제 카메라가 돌아가니까 그쪽 부분에 뭐가 있는지도 잘 보이고, 그리고 바로 드라이브 넣으면 앞 카메라로 전환돼요. 일정 속도까지는 한 15km까지 비춰주는. 아까 출력 얘기하다가 어떻게 카메라가 꺼져서 이렇게 카메라 됐는데 결과적으로 출력은 만족스럽다. 만족스럽습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롭게 가속할 수 있는, 힘을 내뿜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출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내에 들어와서 방금 후방 카메라 봤으니까 편의 장치 같은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편의 장치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후방, 전방 카메라들, 그리고 후진을 기억해서 해주는 기능들. 지금 되게 길게 돼요. 50m인가 100m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주행을 하면 주행 경로를 기억해서 그대로 들어가주는 것들도 있어요. 자동 주차 기능도 되게 생각보다 잘 됩니다. 사람이 쫄아서 그렇지 생각보다 평행 주차도 잘하고요, 후진 주차도 잘하고, 그리고 출차하는 것도 잘해요. 진짜 차가 커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차할 때 그런 기능들을 활용하시면 편하게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냉온 컵홀더 들어가 있고요. 조금 더 시원하게 요즘 같은 날씨에 음료를 마실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이런 거, 제스처 컨트롤, 이런 것들도 있고, 당연히 뭐 메모리 시트 같은 거 다 들어가 있고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보통 여기 달려 있는 워크인 거 뭐였죠? 디바이스? 맞아요. 국산차는 아직도 다 워크인 디바이스로 여기 조절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한참 잘못됐다 하는 게 여기서 운전석에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운전석에서 2번을 누르고 이 상태에서 운전석의 시트 조절을 하면 이게 조수석 걸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차이죠. 프리미엄이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편의 장비야 요새는 너무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BMW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반자율 주행 이렇게 얘기 안 할게요. 운전자 보조 장치, 이 버튼을 눌러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속도 조절은 토글식으로 길게 올리면 10km/h 단위 올라가고요, 내려가고요.
차간 거리는 여기서 조절 못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쪽에서 조절을 하셔야 되고,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한 번씩 누르면 주행 속도 제한 기능이라고 되어 있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안전거리 제어 기능, 그리고 어시스티드 드라이빙,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네. 혹은 캔슬을 누르면 이제 취소가 되고, 브레이크를 밟는 건 일시정지, 일시정지를 브레이크로 하고 요거 누르면 다시금 세팅이 돼요. 그리고 잠깐 떼보면 차선 가운데도 잘 물고 갑니다. 이렇게 잡지 않으면 여기 불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다 터치를 감지해서 스티어링 휠을 잡았구나 안 잡았구나를 알려주는 거. 토크 감응식이 아니라.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이 도로가 10km 규정 속도거든요. 세트 버튼을 누르면 70으로 바로 맞춰줘요. 이런 것들이 편하죠. 실제로 확실히 주행 보조 장치는 너무너무 다들 잘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주행 보조 장치가 아닐까. 그리고 세세한 편의 기능들은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는 과정, 이런 과정들에서 많이 쏠리는 게 많이 없습니다. 노즈 다이브가 많이 없다라고 표현들을 하죠. 아예 깔려서 감속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차에 높이가 있고 무게가 있다 보니까 그건 아니지만 불쾌할 정도로 막 앞이 쏟아지는 것처럼 눌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신 있게 밟으십시오. M 스포츠 패키지의 브레이크는 원하는 곳에 꽂을 수 있습니다. 이게 M 스포츠 패키지라 하면은 기본 베이스라인이나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빡빡하거나 더 많이 잡잖아요. 이 차량도 똑같나요? 내가 적응이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브레이크 페달의 담력을 조금씩 줘보면 이렇게 팍팍 꽂히는 게 없어요. 초반에. 요즘 BMW 브레이크들이 M 스포츠 브레이크들이 좀 그렇게 조금 변하는 것 같아요. 변했어. 일전에 5 시리즈 탔을 때도 되게 부드러웠고 승차감도 물론이지만 브레이크도 그렇고 조금씩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선호하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건 부드러운 겁니다. 팍팍 꽂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BMW도 한국에서 지금 제일 많이 파는 수입차 브랜드인데, 그렇다 보니까 페이스리프트를 할 때 혹은 풀체인지를 할 때 바꾸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세팅 자체를. 불쾌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감속의 느낌들,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부드럽게 감속이 되고 내가 밟는 만큼 충분한 감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느껴져요. 이제 연비 한번 볼게요. 저희가 촬영을 위해서 주행을 시작하고 평균 연비 9.8입니다. 그렇게 때려 밟고 연비 운전을 안 한 상태가 9.8. 고속도로를 주행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두 자릿수 연비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진짜 준수한 연비죠. 더 높은 연비를 원한다, 502를 가시면 돼요.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은 저는 아직까지도 디젤도 한번 고민해봐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타는 만큼 돈이 나가는 건데 무한정 돈을 쓸 수 있다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유지비 중에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유류비잖아요. 이 정도 연비의 X5를 타고 다닐 수 있다라고 하면 메리트로 이제 다가오는 거죠. 연비가 그냥 연비가 좋다 해서 끝이 아니라 부담 없이 좀 탈 수 있는 그런 차가 되는. X5 이상부터는 가성비라는 단어가 별로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1억이 넘는 차는 가성비라는 단어가 그렇게 맞는 것 같진 않아서. 맞아. 근데 비교군에 봤을 때는 X5는 가성비 그리고 가심비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닌가. 그 두 마리 토끼를 이제 다 잡을 수 있는 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성능에, 이 정도 편의 장치에 옵션이 들어가 있다. 좋은 수준이에요. 왜 1등 하는지, 왜 선택을 많이 받았는지,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것도 1억이 넘는 돈을 주고 차를 사는데 바보처럼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판매량이 증명을 해줬다는 건 그만큼 상품성이 좋다라는 거고, 많은 사람들한테 만족감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대형 SUV 중에 수입차를 살 건데 어떤 게 베스트냐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X5가 아마 그 정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심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결심이 잘못된 결심이나 잘못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한번 타보세요. 뭐 이제 여러 곳 시승하시고 비교하실 텐데 타보시면 압니다. 왜 사람들이 선택했고, 수많은 영상들에서 혹은 내 지인이 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평가가 좋은지 실제로 타보시면 많이 느끼실 거예요. 잠깐 타봐도. 하여튼 그래서 견적 신청 어디? 고정 댓글로 하시면 되고요. 제휴사에서 견적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리스렌트 회사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BMW 파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디 믿고 살만한 데 없나? 라고 했을 때 일시불이나 할부, 리스렌트 다 가능하고 정식 딜러사에서 견적 받으시는 거니까 안심하고 믿고 하셔도 되고요. X5 구매하시는 분들 또 가족분들이랑 많이 타시는 차다 보니까 매트 많이 알아보실 텐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이나 지금 좌측 하단에 제품 보기 누르시면 선택해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오늘 하등 이제 쓸모없는 시승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지, 어떤 점이 만족스러운지, 아니면 어떤 점이 이 X5의 장점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하여튼 뭐 실제로 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느끼신 점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진짜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럼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사실 분들은 올바른 선택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